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는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였습니다. 전자담배, 과연 일반 담배보다 정말 덜 해로울까요? 순천향병원 가정의학과 신황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담배를 줄이겠다고 금연을 하겠다며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딸기 맛이나 포도맛 등의 액상 맛이거나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자담배는 2003년 상품화된 뒤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열담배인 권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연이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열담배는 특수하게 만든 담배와 첨가물을 350도 이하로 가열해 기화제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권련의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인체로 흡입하게 됩니다. 전자담배 생산자는 기존의 권련에 비해 덜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전 세계 및 국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 성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에는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등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증기로 홍보되었던 배출물도 수증기가 아닌 중금속이 포함된 에어로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가열담배 에어로졸에는 몇 가지 독성 물질이 일반 권련의 연기보다 더 높은 농도로 나타났으며, 일반 권련 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가적인 독성 물질도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더 적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권련형과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타르향이 더 많은 전자담배도 있죠. 또 전자담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흡연자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권련도 피고 전자담배도 같이 피우는 형태로 피우는 흡연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권련을 함께 피우는 흡연자의 소변에서 니코틴, 발암물질 등은 권련 당독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함께 피우는 흡연자는 오히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비흡연자의 2.79배, 일반 흡연자의 1.57배 더 높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심장 및 혈관 이상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즉, 금연을 목적으로 신종담배를 선택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자담배 흡연은 우울 증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전자담배 경험군에서 우울 증상이 있을 위험도가 전자담배 비경험군에 비해 1.7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 전자담배 사용자에서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 발생률이 2배가량 높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4.5%보다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 2.7, 2021년 3.7였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 23년 2.4%로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이유는 첫 번째는 호기심, 두 번째는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였습니다. 이는 제조 및 판매사가 전자담배 성분이나 배출물의 독성 물질이 권련에 비해 적다는 것을 마치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광고해 잘못된 인식을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전자담배 사용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비사용자, 특히 청소년에서 권련 사용 증가와 비사용자에서 간접 노출 등을 고려했을 때 전자담배는 국민 전체 보건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만큼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반 담배의 대체제로서 전자담배가 인식되지 않도록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시행되는 등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순천향대 천안병원 금연클리닉에서는 흡연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단계에 따라
성공적인 금연을 위한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사용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중독성 질환이므로 체계적인 준비와 효과적인 기술 없이는 담배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